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이재명이 검찰로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실제 어제 댓글을 많이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 중에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이 구형과 관련돼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도 만족 못해요. 네, 저도 3년, 저도 30년, 300년 구형해도 뭐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대법원이 뭘 만드느냐, 양형 기준표를 만듭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죠? 실제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최고치의 구형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한국일보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위증죄 양형 기준 상한선을 꽉 채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꽉 채운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실제 대법원이 밝힌 위증 양형 기준입니다. 기본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이에요. 가중되면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3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3년은 부족하지만 지금 실제 대한민국 법치 아래 대법원이 만든 양형 기준표 아래 3년이 최고 센 거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꽉 채운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법원이 망치 두들길 수 있는 위증교사와 관련된 가장 센 징역형을 어제 검찰이 구형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측이 맞았잖아요. 우리 예측이. 실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죠? 최소 3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적게는 안 나올 거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에 대해서 가중치, 최고치인 3년이 나왔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검찰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이 뭐 나왔습니까?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형.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재명의 정치 인생이 판가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공무원법에 행해서 금고 이상형이면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배지도 날아가고. 다만 벌금형이 되면요, 이재명은 그대로 정치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 징역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려는 것이고, 그 징역형에 있어서도 가장 최대치인 3년을 구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요, 집행유예 받아도 배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재명은 집행유예 받아도 다음 대선 못 나가는 거예요. 정신생 끝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재명이 어디론가 들어가면 좋죠. 어디론가 들어가면. 근데 중요한 건 어디로 드러난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끝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도 좋겠지만 이재명의 정치 인생을 먼저 끝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법에 있어서 이재명이 위증교사로 징역형을 최고로 받았다. 그게 물론 징역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방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검찰은 이런 이재명과 관련돼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자,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이재명 허위 증언 활용에 무죄를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실제 검찰이 말하기로는 이재명이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 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피고인을 숙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동종 유사 사건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 변호인분들한테 많이 물어봐도요,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사람은 처음 본답니다. 거의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말을 맞추는 경우, 또는 전화를 통해서 말을 맞추는 경우,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말을 맞추는 경우는 있는데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말을 맞추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되게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자, 검찰은 또 뭐라고 말하냐? 허위 증언을 적극 활용하며 무죄를 받아낸 범행이 중하다고 말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빨간 줄입니다. 검찰이 실제 법원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6년 동안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 실형이 69명, 벌금형이 12명보다 많았다는 통계를 공개하면서 벌금이 선고된 12명은 진지하게 자백, 반성하거나 피고인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 법 질서에 무지한 경우 등 특별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최근 6년 동안에 위중교사 혐의와 관련돼서 유죄가 확정된 실형, 벌금형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벌금형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첫 번째, 진지하게 자백하는 사람. 두 번째, 반성하는 사람. 세 번째,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제가 물어볼게요. 이재명 여기에 속하는 거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진지하게 자백했어요? 진지하게 반성했습니까? 더 나아가 이재명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아니잖아요. 즉 이재명은 벌금형이 아니라 당연히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요 제가 이미 표로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위증과 위증교사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징역형이 많습니까? 월등하게 위증교사가 많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징역형을 판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 어제 그와 관련돼서 검찰이 6년 동안의 통계를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재판부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검찰의 구형과 관련돼 가지고 어제 이재명과 과연 이재명 측 변호인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똑같은 말을 해요. 맨날 똑같은 말. 자, 무슨 말이냐? 어제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맨날 똑같은 말이야. 이재명 왈, 최후 진술에서 검찰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집기 했다. 자, 이재명 말하기로는 저는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라고 사건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 위증을 교사했다면 제가 원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재명 씨,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최후 진술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이재명 뭐라 그랬어요? 저는 김진성 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라고 사건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쳐? 있는 대로 말했잖아요. 있는 대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 녹취록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안에 뭐라고 있습니까? 있는 대로 써있잖아. 있는 대로. 한 번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얼마나 많아. 네? 어디서 거짓말을 칩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은 최후 진술마저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난데없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끌고 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말하기로는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가리에서 짜집기하고, 네, 8명 사진에서 3명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서 인용해서 써놓은 슬쩍 빼서 없애서 하는 그런 검찰이 어디 있냐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자, 우리 이재명 씨, 검찰이 이렇게 했으면요, 제가 점호 부탁드릴게요. 제발 증거를 제출하세요.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감췄는지, 도대체 어떤 걸 표지가리 했는지, 도대체 어떤 걸 짜집기 했는지, 어떤 걸 잘라서 제출했는지, 어떤 걸 삭제했는지, 어떤 걸 인용해놓고 슬쩍 뺐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다 이재명만의 뇌피셜이잖아요. 아, 저는 웃긴 겁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이 뭐 한두 달 만에 끝냈습니까? 수개월 걸렸습니다. 특히나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요 2년 동안 걸렸어요.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어. 어마어마한 일. 네? 보시는 것처럼 증거도 감추고 표지가리하고 짜집기하고 잘라 제출하고 삭제하고 슬쩍 빼고, 야, 이 정도면요 이거는 문제 심각한 거죠.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 6가지와 관련돼 가지고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걸 제발 제출 좀 하라고요. 근데 못했잖아. 네? 왜? 없으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최후 진술마저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크게 지금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냥 말하라고 한 것뿐이다. 내가 이와 관련돼서 강압을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증거와 관련돼서 짜집기 했다, 조작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지금 이재명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증교사 아니다.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재판장 밖과 재판장 안이 다르게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위증교사 단골 멘트예요. 단골 멘트. 네? 왜냐? 있는 대로가 아니니까 계속 상대방이 뭐 하는 겁니까?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맞아.
비록 네가 보고 듣고 다 못했지만 그게 있는 대로야 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위증교사 단골 멘트라는 겁니다. 실제 위증교사와 관련된 판례에 다 적혀 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검찰이 녹취록을 짜집기 하고 사건 조작, 증거 조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건 지금 민주당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악마의 편집본이라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이재명과 관련된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녹취록을 크게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까? 3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아마 손상대TV를 지난 추석 때부터 시청하신 분들이라도 아마 이 녹취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 조회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자, 실제 보시면은 제가 이재명의 12분 16초짜리 위증교사 녹취록 풀버전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제가 이재명의 3분 49초짜리 녹취록도 풀버전으로 보여드렸고요. 제가 12분 49초짜리 위증교사 녹취록도 풀버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네? 이 30분이 넘는 분량의 녹취록을 제가 이걸 어디서 났을까요? 이거 니들이 깠잖아요. 니들이. 네? 박균택 TV에서 깠잖아. 박균택 누굽니까? 현직 민주당 의원. 누굽니까? 이재명 변호사 출신. 본인들이 30분 42초짜리라고 녹취록 파일 전체를 공개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이 공개한 녹취록 파일을 제가 그대로 방송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재판부가 들었고 그와 관련돼서 증거가 제출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조작이 된 거야? 네? 이게 어떻게 조작이 된 겁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균택이 조작한 거예요, 그러면? 박균택이? 난 잘못이 없어요. 나는 박균택이 공개한 녹취록을 그대로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풀버전의 녹취를 듣고도 이재명이 계속해서 짜집기 했다. 증거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이것을 실제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한 박균택이 조작을 한 거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 이재명이 또 어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도 합니다. 자, 할 말 다 해. 자, 이재명이 최후 진술에서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야, 진짜 피해자 코스프레 오집니다, 진짜. 네? 아니, 잘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재명의 검사 사칭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검사 사칭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실제 지난 경기도 지사 관련된 선거철에 이재명이 검사 사칭과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김진성 씨와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거 언제 전 사건이에요? 22년 전 사건입니다. 22년 전.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 전이면은요, 몇 년도입니까? 2002년입니다. 2002년. 자, 제가 여쭤볼게요. 2002년에 이재명 뭐였습니까? 그냥 성남시에 있는 이름 모를 변호사였습니다. 이름 모를 변호사였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2002년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요, 이재명 몰랐어요. 우리 그때 다 함께 뭐 했습니까?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이러고 있었습니다, 우리. 네? 이재명 몰랐다고. 근데 물어볼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거와 관련된 증거를 숨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냐고. 네? 무명. 이재명 2002년 당시 무명. 아무도 몰랐다고요. 근데 검찰에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검사 사칭 관련된 주범으로 뭡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재명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동조를 해주고 있느냐? 이재명 변호사 측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이재명 변호사 측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재명 변호사에 의하면 통상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위증으로 보는데 잘 안 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증언과 주관적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며
주관적 기억은 어떻게 증명할지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일단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변호사 측이 뭐라는 겁니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증언과 주관적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며 주관적 기억은 어떻게 증명할지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없죠. 왜냐? 기억이 없는 거니까. 네? 우리 변호사님, 말장난을 하지 마세요. 증언과 주관적 기억이 일치하지가 않는 게 아니고요. 기억이 없는 사람을 기억을 주입시켰던 겁니다. 뭘 보내가면서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 보내가면서. 근데 뭔 주관적 기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는 기억인데. 네? 아니, 객관적 기억이든 주관적 기억이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없는 기억이라고. 없는 기억. 없는 기억을 이재명이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가지고 가스라이팅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증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주관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변호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상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을 하는 것이 위증으로 보는 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객관적 사실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재명의 검사 사칭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번 검사 사칭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요. 2002년 당시 이재명을 검사 사칭으로 주범을 몰기 위해 KBS, 당시 성남시, 당시 검찰이 다 짜고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억울하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김진성한테 전화했다. 그래서 김진성한테 내가 그런 이런 전화통화도 하고 그런 요지서도 보내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재명의 말이 객관적 사실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의 말이 그냥 혼자만의 주장이에요. 그냥 혼자만의 주장이죠. 혼자만의 주장.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2002년도는요. 이재명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런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랑 성남시랑 검찰이 왜 짜냐고. 근데 이게 어떻게 통상적 사실입니까? 그냥 이재명의 뇌피셜이지. 근데 이걸 지금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우린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왜 이러한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2002년 검사 사칭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KBS, 성남시, 검찰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그런 작당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KBS와 성남시와 검찰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배경이 있어야죠. 자, 근데 그 얘기도 이번에 공개된 이재명의 위증교사 녹취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은 뭘 가지고 이 세 곳에서 짰다고 말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들어보시면요. 기가 차실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KBS 측은 자기들의 책임을 좀 줄여야 되고. 혹시 그 기억해요? 그때 뭐 수달 사건이라고? 수달이요? 수달? KBS, 아니야. KBS가 수달, 그 자연 상태의 수달을 그 취재했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 가짜였어. 가져놓고 찍은 거였어요, 이게. 아, 그게 그 사건 직전이었어.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그걸로 징계되고 막 시끄럽고 이런 사건 직후에 이 최철호 PD가 그 제가 내가 검사인데 그로 전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KBS는 아주 이게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게 돼서 네. 거기도 뭐 이재명이가 시켜서 했다. 뭐 네. 갔는데 뭐 이재명이가 이렇게 사주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했다. 막 이렇게 보니까 자기 책임을 싹 가진 거지. 네. 이게 모두가 이해관계 일치했던 거예요. 검찰은 당시에 실제로 뭐 박주선이나 뭐 대학 선배 이동호나 뭐 검찰 라인들이 여기 혜택을 좀 본 사건이잖아요. 네. 자, 신규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재명은 지금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사칭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데 KBS, 성남시, 검찰이 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라는 겁니까? 수달 관련된 보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달 관련된 보도. 그러니까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2002년 당시 KBS가 가둬져 있는 수달을 지금 뭡니까? 안 가둬져 있는 수달로 포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짜 뉴스를 뿌려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검사 사칭으로 주범으로 몰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KBS가 수달과 관련된 보도를 무마해보고자 이재명을 검사 사칭으로 몰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성남시랑 검찰이랑 짜고? 와,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수달번호 하나 덮겠다고 이재명을 감옥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어디냐고.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놀라시지 않으겠지만요. 이재명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KBS가 그 당시 수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성남시랑 경찰이랑 짰다. 날 그래서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몰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런 통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받아주냐고요. 실제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와 관련된 KBS 당시 최초로 전 PD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검사칭 누명 썼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라고 재판장에서 법정 진술했고요. 더 나아가 당시 KBS 간부였던 KBS 기획재장국장도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주범 몰기에 들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얘기예요. 자,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증인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KBS 기자.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모 기자입니다. 자, 실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재명 위중교사 몰자고 통화했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KBS 이모 기자는요. 이재명 측이 되게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 왜냐? 실제 이재명 측이 자신들이 녹취서라고 제공했었고 그 녹취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KBS 이 기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발음대로 증언을 안 해준 겁니다. 실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실제 이재명은 위중교사 재판에서 KBS 이 기자와 통화 녹취서를 줄곧 증거로 제시해오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을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이날 재판에서 통화 녹취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 변호인이 KBS는 이재명이 검사사칭 주범인 것으로 부추긴 것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묻자 이 기자 그런 대화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혹시 육성 파일 있는 게 있으면 들려주시면 기억해 보겠다는데 저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KBS 신모차장이 그런 얘기를 이재명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한 전화를 못 들었냐는 질문에 저는 신 차장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측이 야 이거 결정적인 증인이다 라고 내놓고 야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라고 녹취서를 내놨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KBS 기자마저도 그게 뭐야? 나는 몰라.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위중교사와 관련돼서 재판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강조해드린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실제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이 기자분이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육성 파일 같은 게 있으면 들려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재명 측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육성 파일이나 녹음 파일을 들려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기자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재명 측이 준비를 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재명 측이 야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재명 측에다가 육성 파일 들려달래요. 녹음 파일 들려달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안 들려줬어요. 왜냐? 이게 실제 우리가 듣고 있는 녹음 파일이 없고요. 뭐만 있느냐? 종이만 있다라는 겁니다. 종이만. 그러니까 종이에 누가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다. 종이에 누가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와 관련돼서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을.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녹취 파일을 까줘 그러면. 녹취 파일을. 네? 음성 파일을 까줘. 근데 안 깠잖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와 관련돼서 정말 누가 녹취를 조작하는 겁니까? 누가 정말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언론의 보도가 많이 안 됐지만 이재명의 재판 과정 속에서 이재명 측이 어떤 증거물을 내밀었는지 그 증거물과 관련돼서 증인을 어떻게 신문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당연히 최고 구형을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비교가 되시죠? 검찰은 어떻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위중교사 혐의에 있어서 물증이 탄탄하다. 심지어 증언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측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물도 없고요. 증인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데 무슨 딴지를 겁니까?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탄탄한 검찰,
허무맹랑한 이재명, 알맹이가 텅텅변.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이 위중교사 재판에 있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해왔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쭉 보여드렸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왜 이재명이 위증교사 혐의 있어서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받았는지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있어야 될 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사건에 있어서 제가 녹취록도 보여드리고 문건도 보여드리고 각종 자료를 보여드리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뭐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왜냐?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까? 대법원이 만든 양형 기준표 보여드렸고요. 대법원이 내려온 판결문 5년간의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뭐 하겠습니까? 좌파들이 가진 선전선동을 다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제 보니까요, 실제 재판부가 이재명의 위중교사와 관련돼서 1심을 11월 25일 날 선고한다고 합니다. 11월 25일 날 선고한다고 해요. 굉장히 늦는 거죠,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1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12월 달에 이재명과 관련된 1심 선고가 15일, 25일, 10일 간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판사들이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자, 무슨 얘기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담? 어쨌든 야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들이 뭘 짓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재명의 1심 선고와 관련돼가지고 자신이 첫 번째가 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개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 이와 관련돼서 선고를 내리게 되면 좌표를 찍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좌표 찍는 게 두려울까요? 바로 빼박이기 때문이죠. 빼박. 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정말 개딸들의 눈치를 안 봤더라면, 민주당의 눈치를 안 봤더라면 빨리 판결을 내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판결을 늦는다라는 건 서로 하기 싫은 거야. 서로. 야, 네가 먼저 1심 선고 내. 네가 먼저 1심 선고 내. 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심해요. 한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다고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 개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1심 선고가 이재명한테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저들 눈치 보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이와 눈치를 안 보겠다라면 빨리 내겠죠. 빨리.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돼서 지금 저 민주당 좌파들의 저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판 선고가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계속 여론을 만들어야죠. 어떤 여론? 재판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더 나아가 재판부가 그동안 판결했던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재판부가 그동안 판결했었던 위증교사와 관련된 통계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어쨌든 마침표는 찍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언제 찍히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15일 날 찍히고요. 25일 날 찍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쨌든 찍히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올바른 마침표가 찍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하루에 한 번씩 부르는 우리 특파원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특파원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특파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3년 최고 구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측 좀 해주십시오.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재명 특파원도 감옥 갈 것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아닙니다. 이재명이란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